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2년 11월 23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지난주에 졌어요. 아주 적게 졌어요. 이 강타가 이제 잘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그 신규 팬들이 많이 몰려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너무 이제 적중이 좋으니까 자, 이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처음에 오신 분들이 좀 실망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는데 제가 추석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한 3주를 연속 잘했고 추석 이후에 지난주만 빼놓고 계속 이겼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10주 정도를 이긴 거죠. 10주 정도를 이겼는데 지난주에 처음 졌는데 제가 언젠가 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경마 신입니까? 신은 아니잖아요. 경마라는 것이 하다 보면 질 수도 있는 건데 질 때 어떻게 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10주 정도를 이기면서 10주 정도를 이겼는데 대승을 했는데 언젠가 한번 질 것 같잖아요. 언젠가 진다. 나도 언젠가 진다. 근데 이 진다가 어떻게 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뭐 맥없이 올킬을 당하느냐 아니면은 나름대로 선전을 하면서 그래도 내용 있게 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금요일하고 금요일날은 메인 UCC 승부처를 마지막 구경주인가요? 이 제대로 13.2배를 세 3두로 해서 적중을 시켜드렸고 토요일날은 또 하이라이트 승부처였죠. 6번이 포리스트 윈드의 싱그러운 아침 해가지고 28.6배짜리를 단통으로 또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잡아드리면서 또 토요일 경마도 후반부에 멋지게 역전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굉장히 좋았는데 일요 경마 때 5개밖에 못 맞히면서 조금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일요일날 졌기 때문에 전 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진 건 진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모양새 있게 졌기 때문에 별 뭐 크게 데미지는 없었어요. 이번 주 월말 경마입니다. 월말 경마에서 이번 주에 한번 몰아치겠습니다. 몰아쳐가지고 한번 대차게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난주에 심기일전에서 좀 진 것이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 한 번은 질 줄 알았다. 한번 져라. 그지만 이제 그거를 교두보로 해서 개구리 점프 뜨듯이 제대로 한번 이겨보자.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번 주에 월말 경마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성원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주 서울하고 이제 서울의 토요일 경마하고 일요 경마는 이제 월말 경마로 시행이 되는 거고요. 부산은 한 주가 더 남았어요. 그렇지만 뭐 월말 경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경주를 빼고는 전부 다 출출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 자체도 다른 주에 비해서 조금 어렵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겨울의 교두보에 위치한 11월달 경마임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 경마 자체가 큰 배당이 나와주지 않았어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요런 게 이제 갑자기 이제 날씨가 또 추워지고 또 이제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겁나게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월말 경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배당이 주를 이루는 월말 경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도 칼을 갈고 준비를 해서 자, 월말 경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월말 경마인 만큼 무조건 이 부산 제주 경마만큼은 뭐 7주 이상 8주 이상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는 강타인 만큼 자, 이번 주도 자신감을 갖고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무조건 이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힘차게 11월 23일 부산경마 UCC 경마방송 강타와 함께 여러분들의 대승을 위해 힘차게 질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경주입니다. 강타가 이제 혼자 하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또 혼자 하는 방송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는데 글쎄요, 어떨지. 저 뭐 혼자 하는 게 사실상 예전부터 좀 혼자 해보려고 그랬던 게 예전부터예요. 그래서 한번 혼자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기회가 와가지고 하게 됐는데 잘한 것 같아요. 전 뭐 체질인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 부산 일경주 결론적으로 은근히 어렵다. 왜 어렵죠? 왜 어려운지를 알아야지. 왜 어려운 거야? 그냥 예상지를 딱 보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왜 어려운지도 몰라. 공부를 깊이 있게 안 하니까 그냥 마번이 있으니까 얘가 간대. 얘가 가니까 뭐가 어려운지도 몰라. 6번이 간대. 뭐가 간대. 이런 식의 공부를 하니까 이 촉으로 하는 것만 하니까 깊이가 없고 분석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어려운 경주인지 쉬운 경주인지를 몰라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맨날 몇 등이에요? 반에서 30등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40명 반의 정원수인데 30등을 하는 거지 맨날. 어쩌다 운 좋으면 20등.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은근히 어렵다는 것은 성장마 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의 능력이 아직 다 보여진 경주가 아니다.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뽑아낼 수 있는 마필들도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가 은근히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1경주부터 차곡차곡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지 1경주입니다. 니설여왕 안 되는 마필이 아니에요. 이미 데뷔전 시 선취인력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고 체구 자체도 이 481kg대의 체구가 큰 마필이다. 은근히 될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과연 이번 1경주 때 요 마필이 선전을 할 수 있겠느냐. 자 2번 승리 레이저입니다. 2번 승리 레이저. 이거는 이제 영화배우 강수연 씨의 마필이에요. 강수연 마주의 마필인데 데뷔전 때는 큰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탐색을 하더니만 지난번 2전째를 맞이해서 종반 뚝심의 양상력을 뚜렷하게 보여줬던 마필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2전째의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하는 패턴,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하는 패턴을 굉장히 강타가 좋아해요. 이런 마필들은 힘이 찼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다가 코스케가 또 직전에 이어서 또 한 번 기승을 하는 마필이니까 요거는 승부 의지 측면에서도 강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2번 승리 레이저는 일단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략. 자 여기에 이제 또 한 꼽아볼 수 있는 마필이 6번 해피 스텝입니다. 6번 해피 스텝. 일단 기본적으로 주행검사 때보다 직전 데뷔전 시 향상된 선행력과 더불어 향상된 종반 탄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앞말이에요. 이 국산마 같은 경우에는 앞말들이 조속 성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성장마 경주에서 앞말은 일단 먹고 들어간다고 늦차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외산마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혈통 자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혈통적 기대치가 높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순말이나 거세마들도 성장마 시점에 있다 하더라도 외산마 같은 경우엔 바로 뛰는 경우가 있는데 국산마 같은 경우엔 철저하게 아직까지는 앞말과 순말들을 비교해 봤을 때 앞말들의 조속 성장이 눈에 띈다. 예, 뚜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말들에게 보다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로서 중반 뚝심이 좀 부족한, 중반 뚝심은 우수합니다만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앞말이란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해피 스텝도 일단은 배팅권에 가져가는 마필. 자, 7번 무한신뢰라는 마필입니다. 이번 주의 특징은 이 구용준 기수입니다. 구용준 기수. 초창기 때 김재선 마망에서 골딩이란 마필을 갖고서 거의 뭐 골딩의 적인 기수라고 하면서 상당히 제주 경마 출신으로서 이 부산 경마를 옮겨오면서 초반에 굉장히 활약을 많이 보여줬던 기수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상으로 공백기를 갖고 마방으로 옮기면서 슬럼프를 타기 시작하더니만 이번 주에는 구용준 기수가 좋은 말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물론 빠질 수 있는 인기마도 많이 기승을 하고 또 안 될 것 같지만 의외로 이 보병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인기권 전력도 많이 기승을 하는데 이 1경주 때 이 7번 무한신뢰라는 마필이 자 기본적으로 선행력도 양호하고 전개상 2점을 갖고 있고 종반 뚝심도 무난한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체구가 486kg대의 앞말이라면 7번 무한신뢰도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여기서 10번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저는 이 마필을 좀 안 보고 싶네. 왜 안 보고 싶냐.
이 강영권 마방은요, 원래 조교량이 굉장히 많은 마방입니다. 주로 조교가 굉장히 많은 마방인데, 이 데뷔전 때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데뷔전 때 입상에 성공을 하더니 이전째를 맞이해서 이 훈련량이 많이 떨어졌어요. 훈련량이 부족해. 원래 많은 훈련량을 보여주는 2조 마방인데 훈련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승부 의지가 약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입장이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시대보다는 차라리 1번 게이트에 있는 1번 이설여왕을 바치는 게 좀 낫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인기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마를 한번 잘라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기는 6번, 2번 쪽에 단통으로 승부를 하고요. 자, 여기에 6 놓고 1번, 7번 쪽에 받치기 정도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1경주다. 전반적으로 1경주 어려우니까요. 당일 주로 사정도 살필 겸 가볍게 임해보시는 것이 건강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여유 필요한 부산제 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2경주. 여기는 나름 걸출한 충마가 버티고 있어요. 4번 글로벌 진주입니다. 예, 이 편성에서는 이놈이 축이에요. 그냥 글로벌 진주의 충마의 후착 찾기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진주를 놓고서 승부수를 던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4번 글로벌 진주가 마필의 능력도 우수하지만 종반 탄력도 우수해요. 그런데 이번 편성은 사실상 전개상 2점을 갖고 있는 2번 톱버스타가 있는데 크게 뭐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2번 톱버스타인. 기본적으로 2번 톱버스타인이 선행을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유연명이라는 걸출한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죠. 선행을 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선행력도 하강을 하고 기존의 취임력도 부족한 마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선행을 갔을 때 능력이 우수했었으면 이놈도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직지점 경주 시에 선행을 가고도 실질적인 능력 발휘를 못했기 때문에 2번 톱버스타인은 안 보고 싶은 마필이다. 안 봐요. 자, 다음은 4번 글로벌 진주. 글로벌 시대, 글로벌, 이런 말, 글로벌 요즘 많이 쓰잖아요. 글로벌 진주. 요 마필은요, 데뷔 이후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줬습니다. 연속 하강, 데뷔 이후 연속 하강.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주마는 이전째에 가장 많은 경주력 성장을 보여준다. 성장마 시점에 있을 때 이전째에 가장 많은 경주력의 성장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데뷔전 때는 주로 마사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주로에 적응도 안 된 상태고 또 뛰는 훈련도 적극적으로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 겁도 많고 이렇게 마필의 생김새나 형태에 따라서 뛰는 모습이 틀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한번 뛰어봤잖아. 데뷔전을 뛰어봤으니까 이전째에는 그런 걸 다 고려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연습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째에 가장 많은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데뷔전에 제일 잘 떴고 2전, 3전을 떼면서 연속 하강을 했다면 그야말로 힘의 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는 마필이다. 자, 그런데다 취임력도 상당히 우수하다. 자, 이런 결론이 있으면 4번 이 글로벌 전지는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로 충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충마는 4번 글로벌 진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번 한창대로. 마필이 이런 마필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모양새를 아직 갖고 있지 않아요. 패턴과도 경주력의 성장 패턴을 보더라도 자기 그림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놈이 있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 놈이 있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성장을 하는 놈이 있고 자기 모양새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주마가 경주력 성장을 보일 때. 그런데 이놈은 들쑥날쑥해. 5번 한창대로는 지난번 경주 때는 부족했던 선행력의 급상승을 보여주면서 종반 탄력이 하강을 했지만 전개의 이점을 살리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번에도 이런 모양새가 될 수 있느냐? 이번에도 2번 톱버스타인의 바로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역꾸역 들어올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의 선열을 바탕으로 이번 경주에도 받치기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다. 받치기.
자, 다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보신다면 6번 이 슈퍼 브라운이라 신마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1300이잖아요, 이번 경주가. 그런데다가 이 마방 자체가 조용배 마방 자체가 신마 승률이 높은 마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6번 슈퍼 브라운은 1300에 꽂아놓은 것이 조금 찝찝하다. 그래서 뭐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고. 자, 9번 여왕벌입니다. 이 마필은 종반 뚝심이 근간에 굉장히 우수합니다. 추임력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인데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이번 경주 시에 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51kg의 양영남이가 감량 2점에 안 말릴 감량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9번 여왕벌도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12번 유성호프입니다. 유성호프. 기본적으로 봤을 때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로 아직까지는 취임력에 비해서 선행력이 다소나마 부족한 면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 편성 자체가 이번 톱번스타인이라는 마필이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12번 유성호프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유성호프 요거 한번 굉장히 노려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노려보고 싶다. 그러니까 6천만원짜리 비교적 중고가의 마필로서 이번 경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12번 유성호프다. 결론적으로는 4번 글로벌 전주에 12번 유성호프를 단통으로 때리고 4를 놓고 5번, 9번을 받치는 전략으로 자, 부산 이경주에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데 제 예상에는 조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교를 한 1년을 하루도 안 빼놓고 꾸준히 다녔는데 이거는 제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또 조교에서 얻을 것이 이렇게 저한테 맞는 게 체질상 맞지가 않아요. 그 이후로 제가 조교를 은퇴를 하고 조교를 또 안 보면 안 되잖아요. 전문가니까. 한 1년을 꾸준히 다녔어요. 그 이후로 이제 저는 이 패턴 분석, 데이터 분석 이쪽으로 기우는 거야. 그래서 이빙에 가서도 저는 조교에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안 보니까 안 해야지. 그러면 훈련량을 뭐로 하냐? 패턴으로 보는 거야. 얘가 지난번에 이렇게 훈련을 했고 얘는 항상 열심히 하는 패턴이고 얘는 또 주로 조교량이 적고 그런 반면에 입상률이 높고 이런 패턴은 다 외우고 있다고. 그러면 훈련 패턴을 그걸 안 보면 안 되지. 그것도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소양인데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봐요. 그렇지만 조교를 가서 만안경을 들고 가서 보는 건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교 안 본다고 하면 전문가 아니라고 그러대.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가 제일 조교 잘 보지. 아침에 잠이 없어. 노인네들은. 그럼 만안경 가서 맨날 보면 그 사람이 경마 잘하는 사람이네? 아니 그렇게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조교해서 마칠 것 같으면 직장 다니지 말고 조교 보면 돼요. 그래서 마치면 직장 다닐 필요 없지. 경마가 이렇게 쉬우면은 다 맞춰.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단순한 논리를 갖고서 얘기를 하시면은 경마는 제가 뭐라 그랬어.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이 조교. 이건 시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복기. 복기라는 건 뭐야? 나름대로 관찰이 돼, 관찰. 그 다음에 이 데이터라는 건 뭐야? 과학이야. 과학. 그러면 경마를 이 중에서 가장 접근이 강한 건 데이터 쪽의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경마라고. 그러면 주식이 차트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주식을 논할 때 차트 분석을 해서는 안 돼. 재무구조를 제일 많이 따져야지. 그럼 왜 차트 분석을 따지냐고. 그거는 그 회사의 성장 추이라든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된다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차트가 다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재무구조를 안 보더라도 재무구조는 그냥 곁다리로 보더라도 이 기본적인 차트 분석을 맥락으로 하는 게 주식이듯이 경마라는 것도 이거는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갖고서 해야지만 경마도 그게 차트 분석과 똑같다는 거야. 경마를 알고 접근을 해야지 조교가 전부라고 단순 논리적으로 하고 말이 오토바이 타고 저도 그런 거 조교 엄청 썼어요. 조교평. 갑자기 펄펄 날른다 사뿐사뿐 뛰는 모습이 그냥
힘이 꽉 찬 모습이 고개가 활처럼 이었고 오토바이 같은 지축을 웃는 발자국 소리를 내고 다 써봤다고 옛날에. 그거에 아니라니까요. 제가 제 말을 들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백날 얘기하면 뭐 하겠어. 본인이 느껴야지. 본인이 느껴야 돼. 저기다가 한번 갔다 오십시오. 눈으로 확인을 해봐. 어느 말이 좋은가 하게 되나. 예. 자, 오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 이거는 당일날 뭐가 팔릴지 모르겠네. 제가 보기에 저는 원래 종합지나 예상지 잘 안 봐요.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 마사의 PDF 갖고 예상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저는 마번이 쓰여 있는 거는 보질 않아요. 여기다 막 칼라로 이렇게 막 칠해가지고 형광펜을 칠해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승부의지도 분석을 하고 이거 하나만 보고도 전 복귀를 다 해요. 왜? 그동안 데이터 분석으로 축적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랬으면 고생 얼마나 했겠어요? 고생 겁나게 했지. 이걸로만 공부할 정도면 복귀를 이걸로 전 다 됩니다. 데이터를 보고서 전 그냥 복귀를 하는 거예요. 이거 뛰는 걸 어떻게 매번 보고서 복귀를 해?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 리빙 때부터 훈련이 계속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국에 나가서 내가 뜨문뜨문해서 케이블 방송인데 그게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차트를 보여줄 때, 그러니까 주식 경마처럼, 주식 방송처럼 차트를 보여줄 때 강타가 뜨는 날이야. 완전히 뜨는 날이야. 제가 제 데이터를 갖고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가 될 건데, 이거를 일일이 그릴 수가 있어야지, 제가. 얘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은 저를 방송국에서 한번 볼 겁니다. 언젠가. 이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데 요거는 안정적인 적중. 무조건 적중을 깔고 간다. 기본적인 적중을 깔고 가고 여기에 이제 중배당이 옵션으로 들어가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배당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딱 3마리 갖고 승부할 거예요. 3도 갖고. 딱 3마리 갖고 제대로 찍어 먹어서 자, 부산 제3경주의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에서 멋진 적중으로 성장마 경주, 신마가 낀 경주, 이런 경주는 강타가 누구보다도 최고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교차 1경주 한번 갑니다. 이번 편성은 현구 기봉화 및 완성도가 떨어지는 성장마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1경주에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다. 그리고 고로 느린 경주다. 자, 그렇기 때문에 뚝심마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편성.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한도 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적 불가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사이즈가 되고요. 직직전 경주 때 이 마필이 출전마 중에서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이미 보여준 적이 있어요.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력이 급하각을 하고도 느린 경주에 출전해서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탄력의 우수함을 가시했지만 경주력이 하각을 하면서 6착을 차지했던 마필. 자, 하지만 1번 대적 불가라는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상으로는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다. 자, 다음은 2번 흥룡전사라는 마필입니다. 흥룡전사. 이 마필도 출전마 중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출전마 중에서 근간에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입니다. 2번 흥룡전사도 피리 배틀권에 난처가 시키는 마필. 자, 다음은 4번 푸른들판이란 마필입니다. 원래 심도윤 마방은 전현준 기수가 주전 기수로 앉아있는 마방인데 전현준 기수가 이번 주에 못 나오니까 문성호 기수를 턱까지 태우는 거 보니까 이 마필의 상태가 심도윤 쪽에서 입장에서는 승부가 굉장히 강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 이제 동반 2두까지 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4번 푸른들판은 이번 편성에서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에서 추임력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돌격 앞으로를 할 가능성이 있는 승부 의지 강한 놈이다. 그래서 4번 푸른들판의 이 편성에선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략. 자, 다음은 8번 최대 출력이란 마필입니다. 얘는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근데 인기를 좀 얻을 거예요. 인기만은 팔릴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보여준 것 자체가 종반 뚝심이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거든.
복귀를 하면 이런 말들이 걸려. 근데 내용상으로는 별로 이렇게 내용이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팔린다고 당연히 공부를 한 애들이 이걸 갖고서 한다고.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4번 이 푸른 들판이 제일 능력상 우위를 보여주고 2번 흥룡전사가 제일 나아 보입니다. 4번, 2번 단통에 4 놓고 1번, 8번 이렇게 한번 맞히고 가서 요 네 마리 중에서 이제 충마선정이 강권인 제주교차 1경주인데 4번 마가 다들 능력이 비슷한 가운데서 승부의지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4번 푸른 들판을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 것이 정석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주교차 1경주는 4번, 2번 단통에 4 놓고 1, 8. 자,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마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좀 쉽다고 느껴지셔야 되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은 부산제 4경주입니다. 요 편성이 참 맞히기도 힘들고, 지저분한 편성이에요. 매번 나오는 놈들께 나오는데, 이번엔 또 7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행마가 없죠. 선행마가 없어. 선행마가 없다. 고로 느린 편성이다. 그런데다가 마필도 다 기복마들 위주로 짜여져 있는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한 편성이에요. 자, 먼저 1번 엑설런트 파워입니다. 엑설런트 파워. 지난번에 이제 깜짝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김병학 마방에서 승부가 걸렸다고 해서 굉장히 팔렸던 마필인데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직전 입상 자체가 경주력에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고원엔 입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 더 경주력을 끌어낸다. 경주력 상승이 예측되는 마필이라 1번 엑셀런트 파워는 배팅권에 가져간다.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예요? 3번 스마트걸이죠. 3번 스마트걸. 자, 여기에 또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뭐예요? 4번 메가스타. 자, 여기에 또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뭐야? 7번 백운대. 이상 4두 중에서 뭐가 들어와도 들어오는 경주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3번 스마트걸은 이번 편성 자체가 워낙에 느린 편성인데 지난번에 선행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추임력의 하강을 보이며 아쉬움을 줬지만 직전 능력 자체가 출전마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 그러니까 능력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느린 편성을 만나서 전개상으로도 선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3번 스마트걸. 자, 최규영 마방에서 동반 2두를 출전시키고 있는데 어찌됐든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킵니다. 자, 4번 메가스타입니다. 계속적으로 경주력이 하강을 하다 지난번에 살짝 고개를 쳐들면서 걸음에 물꼬를 터놓은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근간의 컨디션이 아주 좋았던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물꼬를 터놓고 이제 지난번에도 선행력이 거의 발주 고착기를 보이면서 늪발성을 보여줬죠. 완벽하게. 그리고 중반 추임력을 끌어냈는데 이미 뭐 딴 놈들은 다 꼬리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의미 없는 추임력을 보여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렵다. 이게 이렇게 느린 편성이라도 발주 고착기를 보이면서 추임력을 발휘하는 놈들은 안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7번 백운대입니다. 지난번에 이빠이 노렸죠? 이빠이 노렸는데 텍사스 로켓하고 들어오네, 또 이게. 상승세하고 매치가 됐으면 제가 아주 999를 맞춰드렸을 텐데, 이 백운대를 노렸는데도 하필이면 또 현명이랑 매치가 돼서 들어오는 바람에 못 맞춰드렸어요. 지난번에 이제 역시나 요 두 마필이 비슷한데, 7번 백운대가 그래도 추임력이 우수하면서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번 메가스타보다는 7번 백운대가 낫다. 그래서 고로 3번 7번이 단통이고 1 놓고 3, 7 요렇게만 가져가고 싶고 4번 메가스타는 당연히 인기를 좀 모은다 하더라도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4경주는요 이렇게 7두 경주는 절대 세게 하시면 안 되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도 그렇고 이 지면은 아파. 데미지도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배팅의 의미를 가지시면 안 돼. 그래서 가볍게 하시는 경주예요.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다음은 제주교차 삼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은근히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은근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제주교차 삼경주. 숨어있는 복병만을 찾아라. 은근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주. 숨어있는 복병만을 조사리고 있는 경주. 자, 1번 천미천.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2%가 좀 부족해서 덜 보는 마필이지 안 되는 마필은 아니고요. 자, 2번 매력적인 더 추임력에 비해서 선행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단점인 마필이고, 4번 강풍일마. 지난번 경주 때 출주가 딜레이 되면서 약간의 공백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일단 이번 편성에서 선행 여부가 관건입니다. 선행을 나서야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어서, 과연 선행을 나설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요거는 이제 마주 위탁 계약이 이양됐네요. 마주 변동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제에선 4번 강풍일마에 김용석 기술을 기승을 시킨 걸 봤을 때는 초반 선행을 바꿔서 한번 추라이를 떠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권 전력으로 팔린다 하더라도 4번 강풍일마는 강타는 인정을 해주고 싶다. 자, 5번 천상세계. 자, 일단 5번 천상세계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주 능력이 우수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2%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땐 2순위를 가리키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다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고, 자, 4번 선행일마가 선행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선입으로 붙을 수 있는 전개 2점마거든요. 그 능력도 되고, 그러니까 5번 천상세계도 되든 안 되든 기본적인 막건으로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 자, 7번 조장입니다. 조장. 이 마필은 일단 추임력이 가장 출전마 중에서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번 광풍일마가 뜨면은 조장이란 말은 능력은 우수하지만 능력도 우수해요. 그렇지만 취입일면대의 마필이기 때문에 자력 입상을 갖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야지. 얘가 선행이 꽂히니까. 그러니까 5번 천상세계가 좀 나아 보이기도 한데 여기서 숨어있는 복병권 전력이 한두가 있다. 바로 이 9번 새벽종입니다. 새벽종.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할 때 새벽종. 요 새벽종인 이 900m 데뷔전 시절에는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선하며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지난번 1000m의 첫 도전을 해서는 느린 경주를 만나 선입전개를 한 뒤 정말 탄력의 우수함을 가시하면서 자, 역시나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에요. 기본적인 기본적인 선행력도 보여줬고, 지난번 경시엔 추임력의 우수함을 보여줬고, 얘는 고로 잠재력이 우수하다고 좀 보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3전째를 맞이하고 있는, 병력 없이 맞이하고 있는 성장마 시점에 놓여있는 마필로서 잠재력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새벽종은 이 편성에서 복병권 전력이다. 팔리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안 팔리면 뭐 얘가 배당을 갖고 오는 거지. 그냥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은 그런 복병권 전력이다. 9번 새벽종 들어와라. 4번 9번 단통에 사놓고 5번 7번 방어하고 4번 강풍일마의 용섭이가 자, 한번 승부를 제대로 해주길 기대하면서 제주교차 3경주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를 넣어야지. 기를 넣어서 내가 예상을 했으면 뭐 온다, 뭐 안 들어올 때 안 들어도 온다 미친놈처럼 막 그냥 지저대야지. 그래도 올까 말까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게 오겠어요? 뭐든지 열심히 해야지. 그냥 그렇지. 오동잎, 한잎, 두잎 이렇게 해서 뜨겠냐고 요즘 가수들이. 안 되잖아. 그냥 막 열창을 부르고 인상을 쓰고 맨발로 나와서 개지랄을 떨고 막 그냥, 아니면 이쁘던가, 이러지 않으면 비주얼이 되던가, 아니면 뭐 열창을 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나이 40에 그냥 막 다 때려 죽일 것처럼 그냥 막 그냥 핏줄이 나올 정도로 그냥 열창을 해야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잘한다 해야지.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요즘 사람들은 네가 열심히 해야지 자식아, 이렇게 그래야 내가 듣지, 이런 식이지. 뭐 거의 편승해야지. 땀 빨빨 흘리면서 하잖아요.
자, 부산제 오경주입니다. 오늘 UCC 중배인 승부처. 안 팔려라. 제발 팔리지 마라. 내가 노리는 놈이 200배가 되던 500배가 되던 100배가 되던 50배가 되던 팔리지 마라. 못 맞춰도 좋다. 팔리지만 마라. 야, 아주 그냥 3마리 갖고 지져가지고 그놈만 와라. 그러면 그냥 아주 상황이 어떻게 된다? 상황이 난다. 아주 그냥 나만 보고 있는 거 같잖아. 그냥 나만 그냥 이놈만 오는 거야. 그냥. 딴 새끼들은 뭐, 야, 그거 나한테 사, 씨. 그거 없어. 야, 나한테 사. 야, 돈이 아깝다, 돈이 아까워. 혼자만, 그래, 두고 보자. 1분이면 결판 난다, 이 자식들아. 뽀찌라 달라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그냥 꽉 누르고 있는 거지. 여기서 그냥 폭발하려는 화산이. 그러면서 말이 그냥 팍 뛰면서 그냥 내가 오는 말이 막 3착, 2착을 와봐. 그냥 그 소리를 지르고 혼자 개지랄 떠는 거지. 와, 도쳐! 뭐 그러면서. 그래서 입상을 해서 얼마 샀어? 아유, 얼마 못 샀네? 한 20? 근데 배당이 얼마야? 200배? 아유, 4천 그냥 꿀거라. 20만원 갖고 4천 먹어봤어,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20만원 갖고 2.3에 박아서 48만원 먹어봤겠다. 이게 딱 해는 꼬라지가. 이 상황이 나야 돼요. 그래서. 예. 숨어있는 보병만을 그냥 계속 노리고 있으니까 팔리지 마라. 기도하는 거야. 팔리지 말게 해주소. 팔리게 여기서 배당을 한번 노리게 해주소. 혼자 다 처먹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 그냥 오경주에 한번 때리는 거야. 뭐 있어 인생. 얼마의 경만데 찌질이로 먹고 갈 수 있어? 한 번 먹어도 대차게 먹어야지. 자, 부산제 육경주입니다. 그냥 장렬하게 전사를 하면 어디에 묻혀요? 국립묘지에 묻히지. 찌질이로 그냥 조금씩 해가지고 그러다 깨꾸닥 하면 어디에 묻혀요? 그냥 그 자리에 묻혀. 국립묘지는 무슨 국립묘지야. 그러다 근처도 못 가지.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여기도 은근히 어렵다. 아, 어려워. 왜 어려워? 왜 어려워, 이거? 몰라. 책에 4가 잡히고 5가 잡혔어, 임마. 야, 이거 뭐가 어려워. 이거 다, 모든, 종합지에 얘네가 1, 2, 3등이야. 이건, 딴 사람은 다 이거밖에 안 봐. 강타만 이거 보는 거야. 아유, 됐어. 아유, 내가 틀릴 수도 있죠. 내가 뭐 천재입니까? 마신입니까? 그건 아니지. 2번 만행구. 겁나게 느린 경주예요. 거북이들의 잔치. 거북이 잔치에 초대된 우샤인 볼트. 얘가 선행가 우샤인 볼트. 거북이들의 잔치에 우샤인 볼트가 떴습니다. 2번 만행고 구용준 기수 허바리 구용준 한물간 구용준. 자,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틸까요? 못 버틸까요? 버틴다 쪽에 한 표. 자, 여기에 다음은 4번 다이나믹 챔프. 용군이가 못 나오네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제 정동철이가 다 타고 있죠. 다이나믹 챔프가 출전마 중에선 그래도 1600까지 뛰어보고 거리 경험상으로 봤을 땐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얘네들은 1400에 대한 거리 경험도 없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1600에다 같이 붙여붙였어요. 그러니까 1200에서의 능력 자체는 얘가 우수하지만 1600을 뛰어본 얘가 거리 적응력 측면에선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이다. 자, 5번 남센스 아실드. 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변수예요. 이건 1000m에서 1600으로 올려붙였어. 그러면 1200 어디 갔니? 1300 어디 갔니? 1400 어디 갔니? 그런데 2세마야. 근데 이게 외산마가 아니라 국산마야. 야,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순말이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남세스 아실드가 이번 경기에 되겠느냐. 데뷔전 때는 318분을 조교를 하고 나왔는데 이번 경기를 대비해선 318분에서 148분으로 줄었다. 그런데 거리는 1000에서 1600으로 늘었다. 상식적으로 얘가 승부를 하려고 나온 겁니까? 안 하려고 나오는 겁니까? 제가 이런 훈련 패턴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본다고. 다 봐. 안 보고 어떻게 해. 안 보고. 자, 여기 나와서 뭐, 마주들 위탁 계약하고 뭐, 그거 다 떨어봐요, 제가. 시간은 다 열어보고 하는 거야. 그냥 겉다리로 돈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너무 알아서 틀릴 때도 많아.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볼 건 다 본다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연습량이 딸리는 거지. 거리가 늘었으면 더 많은 지구력 향상을 보였어야지. 그러니까 속보조교, 구보조교로 걷는 거 있잖아. 꾸준히 걸어 다녀야지. 그러면서 살살 짧은 구보로 그 구보를 열심히 해야지만 지구력이 향상되잖아. 그러면 훈련량이 떨어졌다는 거는 지구력 향상을 안 하고 거리가 1000에서 1600에 나왔을 때 얘가 되겠느냐고. 안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훈련 패턴만 보더라도 얘는 안 된다고 봐야 돼. 그러면 얘가 되면 어떻게 해? 능력 맞이 뭐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맞춰? 그걸 못 맞히는 거지. 자, 7번 레이스 선도입니다. 얘는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패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고 1400까지 뛰어봤어요. 그러니까 거리 적응력은 이미 마스터를 했고 직전 조정에 따른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갖고 있고, 자, 여기에 그나마 더 잘 나가는 코스케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7번 레이스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여기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8번 나이스 씨하고 10번 성산체강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얘를 안 보니까 얘하고 얘가 부러지면은 이변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일단 안 본다고 잘라드렸고 2번을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 세 마리를 압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번, 2번 단통에 7 놓고 2, 4 이렇게 받칠 수 있는 전략으로 임한다. 요 세 마리 갖고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5경주. 요거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예요.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 요 경주도 은근히 배당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 한백여장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지만 근간 연속 강행에 따른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급상승된 전력 발휘를 기대하기엔 어렵고, 2번 아랑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번 태자비 같은 마필이 이번 경시에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배당판의 인기마가 실질적인 능력마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중배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제주교차 5경주 오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승부를 때려보고 싶은 승부처다. 자, 제주교차 5경주 강타의 첫 번째 제주경마 승부처에 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때려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7경주입니다. 부산제 7경주. 이번 편성 자체는 풀어드리는 경주죠.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나름 배팅권의 축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예요. 13번 강자의 미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우선적으로 13번 강자의 미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취임력,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취임력이 아주 막강합니다. 취임력 우수, 취임력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 자체로 봤을 때 6번 절대고독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죠. 절대고독이 선행을 가는데 얘가 편한 선행을 가는데 문제는 지구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주기가 어려워. 그러면 13번 강자의 미소가 거리가 1400경주를 맞이해서 이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럼 얘는 오는 거거든. 얘는 오면 여기에 붙일 수 있는 놈이 누구야? 이 12번 파인 공주인데 지난번 경주 때 인기 1위로 팔리고 셀렉터가 타고서 3창을 왔어요. 그럼 이 파인 공주의 능력 자체가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 당시 졌던 놈이 4번 골드킹입니다. 제가 보기엔 얘는 경주력을 끌어냈고 얘는 조정을 거셨어. 그러면 이번에는 4번보다 12번이 더 세. 얘가 또 취임력도 더 세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 편성에서는 4화보다는 11을 세게 봐야 되고, 여기에 한 마리를 더 가져간다면 이변 연출이 가능한 11번 커플입니다. 여러분들 터트리는 말도 예전처럼 999가 터지면 모를까 적당히 터지는 경주도 등짝이 좋아야 터트리는 거야. 등짝이 아픈데 말을 어떻게 끌고 들어와. 성곤이를 태웠잖아요. 이상형 마망에서도 이게 된다는 걸 눈치를 깐 거라고. 그러니까 12번 커플이란 마필도 이 편성에서 충분히 되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이 편성은요, 13번, 12번 단통에 13 넣고 4번,
11만 맞히면 되는 겁니다. 13번이 안 들어오면 이 편성 못 맞히는 겁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번을 믿고 때리실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제 7경주까지 마무리가 됐고, 이제 후반부는 다 승부처입니다. 이제 스트레이트 승부처로 아주 아작을 내는 강타의 제주 7경주. 자, 요게 이제 그 다음이 부산제 8경주. 그 다음이 부산제 9경주. 그 다음이 부산제 10경주. 이게 이제 4개 경주가 요거는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고 요거는 부산경마 부산 UCC 메인 승부처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부산제 10경주는 강타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요 4개 구석에서 이 4개 경주에서 오늘 승리를 거둔다. 여기가 승리 포인트다. 승리의 포인트. 여기서 승리를 잡는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이 제주교차 7경주는요. 지난번에도 제주경마가 좀 많이 터졌는데 요 경주도요. 이 제주 7경주의 UCC 메인 승부처인데 복병마 3두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두는 맨날 바람만 불다가 못 오는 놈. 근데 이번엔 온다. 그리고 2두의 복병마는 이 편성에서 안 팔려. 안 팔리는데 사연이 굉장히 강한 놈이고 또 승부지가 굉장히 강한 놈이라고. 그래서 보이는 인기마에 연연할 필요가 없이 제주교차 7경주는 이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이 복병마 2두를 우리는 중배당 단통으로 승부를 때린다. 그래서 이 제주교차 7경주가 굉장히 중요한 경주예요. 제주경마 7경주 요게 단통으로만 딱 하고 맞으면 그냥 오늘 부산은 이겼다. 아도다. 끝장났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우고 제주경마 UCC 승부처 4주 연속 적중을 했던 강타입니다. 무조건 맞히자. 자, 부산제 8경주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로 바로 떠나자. 바로 줬고요. 지난주에 그 맞힌 거 제가 잊어먹었네. 지난주에 그 뻥이라고 그럴까봐 제가 한번 확인합니다. 뻥이 아니죠. 실제죠. 그때 뭐 맞췄어? 아, 글로벌 강제 우뚝선 놓고 승부 때린 거 아니에요. 우뚝선. 남들이 보던 말던 그냥 우뚝 쓴다. 무조건 날라온다. 글로벌 강자. 여기에 사실 단통은 아니었어. 우뚝선에 때린 건 단통이 아니었고 그때 뭘 때렸지? 아, 실버 타이거를 때렸어. 실버 타이거. 우뚝선에. 아, 글로벌 강자 가는 건 알지. 뻔해 선행가니까. 그러니까 이 배당을 좀 크게 먹으려고 8위 단통을 때리고 10위 놓고 2파를 맞춰가지고 맞힌 거거든. 그게 13.2배였어요. 그런 식으로 이 편성은 야, 이거 단통은 보여. 단통은 보이는데 인기마가 얘네들이 막 한 5두 정도가 막 제각기 팔리는 편성이거든. 이게 막 팔려. 근데 여기서 1두가 고배당 999마리 있어. 999가. 근데 이 999가 내가 한번 노려야지. 안 될 것 같아.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한번 노려야지. 아,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편성했어요. 아, 사연이 없어. 얘에서 한번 딱 노렸어. 서인섭이가 탔을 때. 개뿔로 이런 병신 새끼 꼴찌를 하고, 아유. 그니까, 제발 부탁인데, 마방에서 이 말이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좋겠어. 지 말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맨날 승부도 안 하고, 4차, 5차, 이게 되나? 이게 말 걸음 다 나왔어. 이런 소리나 하고 있다고. 걸음이 다 나오게 내가 마주였으면 그냥 쫓아가서 가만 안 둬. 그건 뻔히 되는 말이거든. 조선고이 태워봐 그냥 날라 들어왔지 벌써. 그런 걸 모른다고. 그 모르는 그 999 배당말 하나 있는데 모르겠어. 이번에 그냥 아주 그냥 얘를 무조건 가져갈 거야. 그래서 능력만 2두 단통 때리고 배당만 1두 가져가서 이 8경주 부산 UCC 메인 승부처 아작을 내놓자. 끝장을 내놓자. 얘기를 한다. 자, 부산제 9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 12번 누리어제. 지난번에 누리어제가 나왔을 때 얘는 다들 별로 안 보는 나만 대가리야. 얘는 와. 누리어제는 오는 거야. 선행가도 돌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선행가.
예, 맞췄어. 그래, 여기에 이편성에서는 이번에 선행 안 가지고 와. 따라가지고 온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행 못 갈 수도 있잖아. 칼마도 있고, 금태두리도 있고 있으니까 못 갈 수도 있어. 그럼 따라가도 된다고, 내가 보기에. 그럼 따라가도 오는데 얘는 축이야. 얘는 축만데 후착이 아사무사, 요놈도 될 것 같고 저놈도 될 것 같아. 딱 세 마리 압축해서 무조건 적중을 위한 하이라이트 승부처. 후반부니까 몸살해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맞히는 경주. 자, 마지막 승부처. 무조건 적중을 해야 되는 마지막 부산제 10경주입니다. 요거는 제가 보기에 노림새를 가질 수 있는 말이 한 3마리가 있고 축을 누구로 세우느냐가 관건이에요. 축마. 축마를 인피니트 댄스를 세울 거냐, 아니면 또 누구를 세울 거냐, 금호강자를 세울 거냐, 드림라이드를 세울 거냐, 아니면 10번 프레지던트를 세울 거냐. 프레지던트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 말이 들어올 것이냐. 이은하가 있죠. 아리송해, 나도 송해, 그러면서 이제 전국 노래자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 이 부산제 10경주, 요 경주야말로 마지막에 강심장, 인기마 일도 잘라버려. 안 봐, 혼자 안 봐. 그러고서 딱 뒷집지고 있어. 오지 마라. 그래, 가만히 폼 잡고 서 있어도 속으로는 그래. 완전히, 겁먹어가지고, 야, 몇 번 오지 마. 속으로 이래도 딱 폼 잡고 서 있는 거지. 그래도 이 마지막 승부처 자신있게 인기마 하나 자르고 나머지 마필로 중배당을 노리면서 마지막 승부처는 중배당으로 때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월말 경마로 시행되는 금주 부산 경마부터 강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물러갑니다. 내일 토요 경마에서 뵙겠습니다. 충성!